안녕하십니까. 한국시사뉴스의 장종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태블릿 PC 관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JTBC 태블릿 PC 조작서를 퍼뜨린 혐의로 영어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2일이죠. 내일도 재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격주 간격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11월 26일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 고문의 구속 만기일은 12월 14일입니다. 이때까지 3번 정도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무죄면 석방이 되겠죠. 그러나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이라면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재판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희재 측이 요청한 태블릿 PC 재감정 요청은 일단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변희재 측은 이 태블릿 PC의 유심칩도 감정을 안 했고 카톡 한글도 복구가 안 되고 카톡 대화방도 사라지고 여러가지 아직 감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태블릿 PC 속에서 이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와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와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가수도 감정을 했고 검찰도 포렌식 분석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김한수, 장시호, 이병헌 이 사람들의 출입국 기록 사실 조회 신청 등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과 국내 항공편 이용에 관한 사실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남은 문제는 재판에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변희재 측은 손석희, 김한수, 최순실, 고영태, 정호성, 김희종, 장시호 등과 특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대선 SNS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대선 SNS팀에 있었던 신혜원 씨 등을 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희재 측에서는 10명 이상 채택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판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두 명 정도 채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재판의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태블릿 PC 입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사용했는지,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JTBC의 심수미 기자와 김필준 기자 그리고 손용석 부장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 내용 중에 태블릿 PC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JTBC는 방송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듭 입증이 됐습니다. 이 태블릿 PC에는 한글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국가수도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던 심수미 기자, 그 팀장이었던 손영석 부장,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자신들은 이 태블릿 PC 안에 문서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방송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결국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의 연설문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블릿 PC를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이 국정농단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JTBC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JTBC는 말을 바꿉니다. 자기들은 이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했다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JTBC가 태블릿 PC로
최순실이 문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은 다른 방송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서 보도를 했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심수미 기자와 손용석 부장의 증언을 보면은 자신들이 입수한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태블릿 PC로 판단하는 정확한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개통자도 나중에 김한수로 이제 확인이 됐죠. 이들이 이렇게 이 JTBC가 자신들의 입수한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보도한 근거는 바로 고영태의 말입니다. 심수미 기자는 고영태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문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이 심수미 기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 문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수정하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또 개통자도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입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JTBC에서는 이거를 주목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JTBC의 보도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태블릿 PC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 태블릿 PC를 접속했던 이 메일 주인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태블릿 PC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